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진정성 없는 문재인 대표 광주 방문을 반대한다. 잘 보셨죠? 저희가 이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하나하나 자세히 취재를 해봤습니다. 뉴스탑10이 선정한 상위권 소식 오늘 이겁니다. 1위 문재인 대표 얘기인데요. 회초리 대신 경찰 경호 4위입니다. 당내에서 난사당하는 문재인 대표입니다. 자, 이 얘기 집중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어제 광주에 사죄를 하러 갔던 문재인 대표가 지금 때 아닌 이 경찰 경호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먼저 짚어보면 이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일단 결과도 말씀드리면 사실인데요. 보통 이제 마크 주한 리포트 대사가 예전에 그 피습을 당한 이후에 경찰에서는 원래 좀 관례적으로 이렇게 신변 보호를 하겠냐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경찰들이 그 현장에 나와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문재인 대표가 도착을 하고 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항의 방문들이 많았었죠, 공항 당시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이 먼저 한 9시 37분에 경찰에 요청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로 보내서 신변보호를 좀 더 확실하게 해달라라고 네. 먼저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서 저 시위대를 보지 않고 문재인 대표가 이 귀빈실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세한 이야기는 이 소식을 집중 취재한 동아일보 광주 주재 기자 이형주 기자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네. 뭐 쭉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확인한 건 새정치민주연합 네. 측이 당일 9시 37분에 경찰 측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는 게 확인이 된 건데, 이 광주 쪽에서, 광주 공항 쪽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어제 오후 2시 정도에 문 대표 관계자가 예. 경찰에 구두상으로 경찰의 선제적인 신변보호 이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달라는 구두상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어떤 좀 불가피한 폭력 사태가 만약에 그런 사태가 좀 피치모터 사정이 발생하면 당시 그거를 신변보호 요청해달라 이렇게 말입니까? 네, 구체적인 관계는 문 대표가 통상적으로 VIP 출입구를 통해서 나갈 것이다. 예.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들이 그 문 대표 이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할 경우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제 사실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이 문재인 대표가 VIP 귀빈실 뒷문으로 빠졌다 갔다고 해서 정면 돌파, 정정 신사답지 못하다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네네. 정치인들은 광주공항에 오면 귀빈실로 빠져나가긴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야 대표나 정부 주요 인사들은 VIP 출입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예. 어제 상황에서도 문 대표가 VIP 출입구를 통해서 나갔고 기자회견하는 사람들은 일반 승객들이 나오는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져서 서로 조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조우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 아직 그게 뭐 의도된 건지 확인이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사실관계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귀빈실 VIP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시위대 시민단체들은 이제 일반실에서 이제 언제 나올지 문재인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 그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표를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뭐 폭력적인 뭐 준비물이라든지 혹은 그런 게 번질 만한 뉘앙스나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시민들은 한때 새정년에 몸을 담았던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제지하던 새정년 관계자들하고 안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로 말다툼은 했지만 물리적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예. 문 대표가 만약에 이 기자회견을 했던 시민들과 조우를 했을 경우는 그 상황까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는 시민 한 명 정도가 뭐 계란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시민단체가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제지를 아예 말을 못 꺼내게 제지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일부에서는 뭐 계란 얘기까지 있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네, 물리적 충돌까지 번질 그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제 네. 다시 어제 일을 복기해 보면 뭐 신변 보호 요청 요거 말고도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그냥 일반 승객 나오듯이 그냥 나왔다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 내도 되겠습니까? 그냥 그 상황은 어제 그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들과 이를 제지했던 사람들이 말다툼을 했는데요. 문 대표가 일반 승객들 출입구로 나왔다면 아예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동아일보 광주 주재 기자인 이형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쭉 오래 들으셨는데 네. 이 신변 보호 요청을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한 거고 네. 아무리 리포트 대사 이후에 네. 이 여야 대표에 대한 경찰의 신변 보호가 자체적으로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당 측에서 요청을 했다. 이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거철에는 그러니까 공천이나 이런 걸 둘러싸고 상당히 격하게 말하자면 어떤 격한 행동이 예상될 때는 흔히 당대표들이 신변보호 요청을 가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에 한명숙 대표 시절에 바로 광주, 3월 달에 광주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공천 탈락한 후보 측에서 격하게 어떤 대표한테 위해를 할지 모른다 해서 어떤 시당에서 신변보호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작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 5월에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광주 5.18 묘지를 방문했을 때도 당시 광주시당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대한 지역 내에 아주 험악한 민심 때문에 혹시 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처럼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더욱이 광주 민심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사과하러 가는 후보 쪽에 회초리 맞겠다고 해서 후보가 아니죠. 지금 당 대표죠. 예. 회초리 맞겠다고 간 후보 쪽에서 어떤 신변보호를 물론 시당에서 한 것 같긴 시당 쪽을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광주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별로 기분 안 좋을 그러한 누가 지금 무슨 과거 예를 들어 2006년에 지방선거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이제 커터칼 테러를 당한 적이 있고 이런 선거 때에 가끔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을 말하자면 하나의 위해 세력이나 무슨 폭도처럼 여기는 아하, 이런 부분은 있겠네. 굉장히 시민들로서는 아주 기분 나쁠 일이죠. 광주 시민들로부터는 상당히 그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네, 그럼. 내용이다. 자, 그러면 어제 광주 공항에서 이 문재인 대표를 글쎄요,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의 목소리를 내려고 기다렸던 이 한 분을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김범태 한국투명성기구 광주 전남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용을 저희가 쭉 보니까요. 문재인 대표는 그냥 통상적으로 VIP 통로로 빠져나갔다는 이제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그러면 이 시민단체 측에서 이제 김 대표님 측에서는 이 통로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까? 저희들이 통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일반적으로 당 대표들이나 VIP들이 오실 때는 대개 그분들을 환영하는 환영객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시당 관계자들 그리고 그분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와서 그분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 관례를 보더라도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과 똑같이 나오셔서 그분들과 조우하고 악수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예. 근데 어떻든 어제의 경우는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행동이 납득이 쉽지 않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 대표님. 네. 지금 저희 이형종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계란을 던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당시 물리적 충돌의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광주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4.19 혁명 당시에 있었던 사람, 5.18 당시에 있었던 사람, 또 민청학령 관련자들 등등
사실상 그 반민주 독재 세력에 앞장서서 싸워왔던 적어도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많았습니다. 예. 그분들이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요. 예. 제가 사전에 기자회견 거립하면서도 일체에 오는 기자회견 외에는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우리 그 같이 하신 분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얘기도 했었어요. 예. 이 때문에 계란 운운하는 얘기는 아마도 그러한 것을 빌미로 VIP 통로로 지나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예. 적어도 당대표가 여기 광주 시민들께 사과를 하러 오셨단 말이죠. 예. 사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자기 어떤 책망을 드릴 사유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광주 시민들이 됐든 서구 주민들이 됐든 간에 적어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표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광주에서 92%라고는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이 더구나 당당하게 와서 오히려 당신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진솔하게 다가와서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그간에 여러분에게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응? 정말로 이제 잘하였나 말이지. 지혜를 알겠습니다. 달라. 그렇게 갔더라고 하면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고 당대표로서의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예. 예, 대표님 저희가 준비한 보도들이 좀 있어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얘기 어제 시민단체 얘기까지 쭉 들어봤는데 여상원 변호사님. 예. 글쎄요. 아까 지금 이 전화 연결했던 시민단체 한 분도 지적해 주셨지만 여기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문재인 대표가 2012년 대선에서 전국에서 48% 득표받았는데 대구는 19% 저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광주가 92%입니다. 물론 3년이 지났지만 10명 가운데 9명이 지지를 받은 곳에 갈 때 경찰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의 지금 행동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사과하러 갔으면은 이번 재보선의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을 묻고 그걸 책망하는 광주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내년 총선, 후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 지금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지금 만난 게 누굽니까?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만나고 거기서 그분들이 문재인 대표에게 무슨 책망을 하겠으면 뭘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표 수고했단 말만 듣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한마디로 지금 이 행태를 보면은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좀 듣지 않겠다. 그런 행태가 보이고요. 그 다음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했다는 거, 리포트 대사나 박근혜 대통령 피습 당할 때 예. 누가 그걸 예고하고 합니까? 이번에 이분들은 아예 그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그 문재인 대표한테 한마디 따지겠다는 그 의사를 표시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위해를 할 리가 있습니까? 위해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 사전 무슨 그 경고를 하지 않고 그냥 습격하는 게 위해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너무 민감하고 그다음 너무 겁이 많고 그다음 너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 아주 작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가 문재인 대표라면 오히려 계랄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맞을 것입니다. 차라리 맞아서. 예. 멱살도 한번 잡히고 그리고 광주 민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그 혹독한 벌을 받고 다시 태어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공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패장으로서의 모습이지 예. 그런 게 다 싫어서 몰래 도망가듯이 뒷문으로 나왔다는 거 이게 그 제1야당의 대표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사실 문재인 대표에게 정면 돌파라는 건 단 하나도 없지 않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참 많은데 이 광주를 내려가서 회초를 맞겠다고 하는데도 물론 정확히 본인을 완전 둘러싸라는 신변 보호 요청은 아니겠지만 저런 논란이 될 만한 소지의 이제 행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동떨어져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중심을 놓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사실 경호를 요청했느냐 이 부분은
겁나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정말 왜 저렇게 광주 시민들을 겁내하는 상황을 만들었는가. 다시 말해서 왜 민심이 이반됐는가. 비단 광주만이 아니죠. 이번에 사실 수도권 3개 지역에서도 전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심이 이반된 데에는 어떤 그 당내 강성파, 특히 예. 이른바 친노 세력이라고 하는 패권주의에 갇혀서 공천도 실패했고 정책도 중심을 잃었다. 이런 비판을 겸하게 받아들여서 본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의 처분에 맡기는 그런 데서 다시 어떤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당이 사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본인과 친노가 어떤 뭔가를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모습을 가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됐던 어제 회초리 발언과 이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이 경찰 신변 보호 요청까지 계속해서 여러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데 어제 광주를 방문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떤 사과를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재밌게 꾸며봤습니다. 오늘 회초리가 한 번 더 맞는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일어나 종아리 걷어. 우리 당에 아주 선약, 아주 아픈 회초리를 주셨습니다. 선생님한테 잘못한 거 있지? 그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번에 아픔이 길게는 우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지 걷어.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아주 이렇게 한번 아프게 쳐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 예, 문재인 대표가 본인 입으로 스스로 얘기했던 회초리 달게 맞으러 왔다.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정말 꾸며봤는데 최성철 차장. 네. 어제 세 군데 돌아다니면서 사과를 했던데 2시간, 딱 2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민심이 돌려졌다고 봐야 됩니까? 뭐 사진만 찍고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살짝 카메라에 노출된 이후에 다시 일정을 해서 돌아온 건데 2시간이 아니라 2박 3일을 다니면서 뭐 삼보일배를 하든 뭐 하든 간에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갔어도 이 등을 돌린 호남 민심을 다시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 2시간의 방문 일정은 너무나도 짧았던 것 같습니다. 가서 얘기한 것도 주로 대부분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환골 탈퇴하겠다.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이 대목에서 과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당대표를 내려놓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총선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의원을 내려놓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은 채 예. 과거에 대선 때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또 총선 때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또 이번에 참패하고 나서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광주 민심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공천을 잘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에서 새정치연합이 내세웠던 후보가 30%의 득표율도 기록하지 못하고 천정배 의원에게 50대 29%로 그렇죠. 크게 졌단 말이죠. 결국 공천을 잘못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공천을 잘하겠다, 이 얘기는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이 단순히 기득권만 내려놓겠다는 얘기만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광주의 민심은 싸늘했었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차장, 어제 이 광주행을 두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판단할 문제지 일단 당내 목소리부터 듣는 게 중요할 텐데 어제 오늘 당내에서 어떤 지적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그 비노로 분류되는 그 새정치연합의 최고위원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직격탄을 날렸죠. 예. 이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하러 가는 의미는 좋지만 당 대표로서 실천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 광주에 찾는 대표의 일정, 물론 어디 대표의 일정을 시시콜콜하게 모든 최고위에서 의결을 받고 그래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총선에서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고 또 지역이 광주기 때문에 내가 광주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진짜 회의는 아니더라도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그 성완종 게이트 관련해서 특별 사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에도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황케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정, 모든 그 당대표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최고위원회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이 아니라 불통 이미지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또 헛발질을 하니까 최고위원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문 대표한테 반발을 일으키는 그런 내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광주 지역구의 박지선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도 없고 실속도 없는 일을 왜 하는 거냐. 대선 후보 차원에서 좀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현지에서는. 예, 이 문재인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카카오톡 질문이 왔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내년 총선에서 당 공천권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군요. 친노 공천하면 그 다음 대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은 아닐까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질문인데요. 그 공천이라고 하면 바로 그 당을 운영하고 당을 구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누구와 같이 향후 당을 꾸려갈 주체를 만드느냐. 이러한 그 1차적 관문이 당의 공천입니다. 예. 근데 현재 그 문재인 대표가 이번 그 재보선에서도 지난번 당 대표 경선 때 친노 패권주의 그렇게 욕을 먹으니까 했던 얘기가 앞으로 친노라는 자체가 공천에서 불이익이 됐으면 됐지. 절대 친노를 특혜를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결국 친노 후보들이 줄줄이 공천받고 그것도 그 과정이 상당히 그 불공정했다라는 비판 속에서 지금 결국 패인을 불렀다는 그런 욕을 먹고 있는데 예. 지금 그렇다면 이번 재보선 패배한 이후에 바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당원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정 어린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 전에 당원들이 걱정하는 바를 기탄 없이 듣는 이런 자리 그리고 대안을 어떤 새로운 운영 체제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자리가 있어야만 어떤 그런 것이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그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이 어떤 믿고 정말 내년 총선 한번 문재인 체제 아래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여기저기서 특히하고 무엇보다도 광주라고 하는 데서 더 격하게 반발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문재인 대표의 광주 행에 대해서 어제 광주 회동에서 요즘 주가가 치솟고 있는 천정배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특히 호남 신당에 대한 얘기까지 했는데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겠다. 야당의 선거 질 때마다 나왔던 흘러간 유성기 같은 말씀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같은 거였죠. 문제는 행동이다 이겁니다. 천정배가 누군데 겨우 호남당이나 만들려고 가겠습니까? 뉴디제이를 길러서 내년 광주를 바꾸겠다는 건 제 공약입니다, 이번에. 천상조 차장, 저는 맨 마지막 얘기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천정배가 누군데 호남당이나 만들게 그렇겠습니까? 목표가 전국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DJ의 어떤 생각을 이념을 이어받았다면 당연히 전국 정당, 그다음에 탈 지역을 표방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호남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을 만들겠고요. 만약 신당을 창당하려면 6군데 이상의 지역구의 국회의원들 지구당을 창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 지역을 나눠서 내기 때문에 호남 정당이라는 말에 반발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가끔 누구는 호남 자민련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폄하를 하고 있는데 내가 꿈꾸는 것은 물론 뉴 DJ, 작은 그 DJ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광주에 나중에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라 서울 또 다른 지역에까지 그 유행을 좀 넓혀 나가겠다는 게 천정배 의원의 뜻인 것 같고요. 오늘 천정배 의원이 화요참배, DJ의 묘역을 참배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랬었죠. 그런데 오늘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내일 모레 그 동교동계 사람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가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동교동계에서 너 사과하지 않으려면 오지 마 이렇게 해서 혹시 가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현장에 갔던 그 국회의원들 현장에 오늘 화요 참배에 갔던 국회의원은 이혜호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선거에 이기고 지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당을 좀 추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천정배 의원에게 또 동교동계에서는 과거에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과거에 동교동계를 비판하면서 나갔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정배 의원을
받아주기는 어렵다.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성은 변호사님, 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천정배 의원이 말하는 뉴 DJ 신당, 전국 정당을 표방한 이 신당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천정배 의원이 과연 뉴 DJ 신당을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천정배 의원이 사실은 그 열린우리당 창당의 멤버 아닙니까? 예. 원조 아닙니까? 그때 그 사실 DJ를 따르던 DJ계 사람들 지금 동교동계죠. 이 천정배 의원한테 반감을 아주 많이 가졌었죠. 그 당시에. 그 DJ가 물려준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면서 DJ를 배반한 거 아니냐. 예. 이번에 사실 그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연합이 사실 참패한 것도 이 광주 민심이 이 친노에 대한 반감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정배 의원이 지금 뉴 DJ라고 그러는데 DJ가 과연 지금 뭘 의미하는지, DJ가 저게 그 호남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DJ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걸 우선 천정배 의원이 이걸 명백히 한 다음에 뉴 DJ를 모으든지 뭐 전국구 정당을 모으든지 해야지. 지금 천정배 의원이 지금 일각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상당히 좌클릭이 많이 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천정배 의원이 또 지금 DJ의 가치를 갖다가 폄훼하는 천정배 의원이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DJ의 후계자들을 모은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광주행 비행기를 탔다가 경찰의 신변 보호 요청 논란에 휩싸였던 문재인 대표와 당에서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는 이 문재인 대표에게까지 두 측면 다 짚어봤습니다.